오늘 8월 13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보니까 질문할 거 있다 한 것 같은데, 가고 너도 아까 질문할 거 있지 않니? 빨간 책 부분에 일단 페이지랑 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51쪽에 22번 해주고, 가고 너네 파란 책은 질문 없지? 괜찮지? 오케이. 다음에 또 22번 하고, 그다음 아까 니는 몇 번이야? 저 51쪽 25번이랑 47쪽 2-2번. 그래? 그럼 앞쪽에 47쪽 해볼까? 2-2번. 자, 혹시 저 준영이 너는 2-2번 해결됐으면 다른 거 문제 풀면 된다. 2-3. 자, 지금 숫자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했지만 0이라고 하는 게 우연히 일치해서 쉽게 풀었지만, 얘는 시작과 끝점이 3분의 1에서부터 2분의 5까지가 되어 있고, 이 친구를 2-3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요 위치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가 이 값을 빼라 그랬지. 이게 양이 되는 데는 상관없어. 무조건 오른쪽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야. 2분의 5에다가 3분의 1을 빼기 하는 거야. 요 뺄셈하면 얼마고? 6분의 13. 그렇지. 자, 6분의 13이나 그러면 여기 6분의 13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6분의 13인데 얘를 2-3으로 나누어 가지잖아. 맞나? 맞지? 자, 그러면 요 위치를 6분의 13이라고 하는 크기를 2-3으로 비례 배분하는 걸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13에 곱하기 2-3 나눠가지려면 모두 주머니 5개 만들어서 그 중에 2개를 가져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3이니까 여기가 5등분 되니까 6분의 13 나누기 5를 하고 거기다 2 곱하기 하는 계산할 수도 있다. 그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해주면 3이니까 15분의 13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15분의 13이라고 하는 건 단지 요 길이가 15분의 13이라는 얘기야. 맞지? 근데 지금 질문은 여기에 있는 값에 이 대응하는 숫자를 읽으라는 거니까 이 값은 3분의 1보다 오른쪽으로 15분의 13만큼 더 갖는 값을 만들어주면 되고, 얘를 계산하라는 거야. 계산해서 알려줘. 5분의 6 나오나? 그럼 그게 끝이야? 이게 답이야. 어려운 거 있나? 없지? 그냥 15분의 13만 그래. 그냥 15분의 13만. 그러니까 실수한 저 크기까지. 그러면 그러네. 딱 너무 단순한 식이. 근데 쌤이 봤을 때 이게 뭔지 알아? 채점하고 틀린 거를 해설 한번 봐잖아. 그럼 이 실수가 바로 보잖아. 그러니까 더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가 읽잖아? 그러면 생각 정리가 돼. 맞네. 딱 끼는 게. 그래서 해설을 내가 생각할 땐 뺏기는 거 아니면 멀리 하지 마. 내가 틀렸잖아. 활용을 해. 내가 설명한 거랑 해설이랑 뭐가 다르냐.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한번 틀린 거 잘 고쳐라. 그 다음 자 51쪽에 자 22번 문제 질문 있으니까 또 해보자. A, B, C 값에 대해서 자 지금 있습니다. 너는 질문할 때 여기다 A 값은 네가 얼마로 계산해도 모두 다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B랑 C는 구했었는데. A를 못 구해서? 정작 A가 쉬운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봐. A가 마이너스 7은 왼쪽에 있고 1이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얘랑 같은 거리에 있다는 말 자체가 이 위치가 딱 이 두 값의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쌤이 지난번에 여기 가운데 있는 값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쉽게 가는데 무조건 두 개 값을 합쳐서 2로 나누게 하는 거였거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풀 수 있겠지? 맞냐? 어려운 거 없지? 너도 어떤 해설 봤어 안 봤어?
네. 아, 봤는데 이 말이 뭔지 몰랐어? 그러면 너 이거 기억나 지금? 그러니까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 그 문장을 요런 위치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요 설명이 보일 거야. 그럼 설명됐지? 저 25번 또 질문 들어오는데 얘 문제는 조금 단순해. 이게 말 뜻을 네가 몰라서 틀린 걸 건데 내용 봐봐. 경도 0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 그 시각을 기준으로 여러 도시의 시차를 나타낸 건데 서울이 그리니치 기준에 했을 때 9시간이 더 빠르다. 플러스 9 맞지? 그러니까 그리니치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뉴욕의 마이너스 5는 그리니치 기준으로 서쪽이잖아. 지구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래서 뉴욕이 5시간보다 늦다는 얘기. 그래서 두바이가 화요일 오전 6시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두바이는 그리니치보다 4시간이 더 빠르고 그런데 산파울루는 3시간이 느리지. 그럼 시간 차이가 얼마냐 이거지. 시간 차이가 얼마냐는 거지. 네가 계산해봤을 때 어떤 것 같아? 자, 한 개는 4시간 더 빠르고 한 개는 3시간이 늦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7시간이 두바이보다 늦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오전 6시에서 7시간을 빼면 어떻게 돼? 화요일 오전 6시보다 7시간 이전이니까 그거보다 이게 이제 느리니까 아니지 7시간 전이면 6시간 전이면 12시인데 7시간이니까 그렇지 월요일 날 오후 11시로 되는 거야. 이해됐나? 어려운 거 없지? 그렇게 커붙이면 돼. 좋았어. 자 그러면 질문 없나? 좋아. 그러면 오늘 조금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요. 이제 분자와 식. 혹시 방정식을 배우고 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지만 지금 내가 질문하면 은근히 대답을 못할 것들. 처음 배우는 사람은 내용 설명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68쪽까지 해서 문자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이번에는 그 69쪽에 있는 내용, 자 1차식과 그 계산이라고 해서 그 어떤 용어에 대해서 그지 좀 배우게 될 건데 이거 한번 봐봐. 내가 지금 정리해 주는 거를 다 용어 정리가 돼야 돼.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돼. 너는 처음이라 그랬지 이거 이 말 처음 듣는 거지? 이것까지는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그러면 둘 다 배운 거니까 내가 질문 막 한번 해볼게. 아는지 모르는지 보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혹시 항은 뭐죠? 뭐가 곱으로 이루어졌죠? 문자나 수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항입니다. 그러면 산수항은 뭐죠? 문자가 없는. 그렇죠. 얘는 수로만 이루어졌어요. 숫자로만 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항 같은 경우 이런 거, EX 이런 거, 맞죠? 자, 그리고 또 질문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얘는 항이 몇 개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3개 맞냐? 항이 3개야. 그 다음 여기서 자 상수항은 뭐다? 3만 이거 상수항. 됐죠?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 여기에 적어놓은 단항식은 뭘까? 여기에 단자는 항은 방금 배운 항을 의미하고 단자는 한 개가 있다는 거야. 영어에서 왜 단수 복수할 때 단, 한 개. 그럼 항이 몇 개란 얘기? 오케이. 그럼 항이 한 개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항식은 뭘까요? 두 개 이상. 자, 항이 여기 다자가 많을 다자잖아.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게 당식은 맞는데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항이 한 개짜리인 단항식을 당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야. 너 어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너는? OX 단항식 보고 당식이라고 하면 얘 맞아 틀려? 반항식 보고 다. 맞는 말입니다. 얘를 단항식을 보고 당식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당식은 항이 많아서 보통 2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고요. 한 개부터 다 포함입니다. 몇 개가 있든 항이 여러 개 있는 건 당식 다 포함이 되고 그 중에 한 개인 게 특별히 단항식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걸로 이해하세요. 됐죠? 그래서 얘는 항이 한 개 또는 그 이상입니다. 한 개, 2개, 3개, 4개 다 포함해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 내가 5라고 하는 수를 적었어. 얘는요, 여기 지금 사용된 갖고 표현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반항. 5는 그죠? 항도 되고요, 상수항도 되고요, 단항식도 되고, 단식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용어들이 이 중에 하나만 되라 이런 거 없어요.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한 개 갖고. 그럼 EX는 어떻게 돼? 항이고, 단항식이고, 당식이 되는 거죠. 됐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또 퀴즈 한 개 줄게. 한번 봐봐. 자, 항이 몇 개예요? 3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항이 3개 맞나? 아니 곱하기는 다 이루어지니까 한 개 아니고. 오. 항이 몇 개? 한 개. 생각 아주 정확하게 잘 집었네. 항이 한 개죠. 애들 거의 95% 이상 100% 가까이 학생들이 다 이걸 3개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3개로 대답하게 교묘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대부분 3개라고 대답하는데 아까 준영이 얘기한 것처럼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항이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여기서 또 추가로 얘기 또 한 개 할 게 있습니다. 아까 여기 당식 얘기를 했는데 한 개 빼놓은 게 있어요. 얘는 항이 한 개고 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인데 항들이 그냥 있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연결된 걸 당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내가 아까 예시를 들어준 이 친구 당식이에요, 아니에요? 방식이 근데 마이너스가 있는데 나 여기 플러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로 붙여서. 어떻게 한다고? 플러스. 자,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자, 쟤는요 주어진 식은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x제곱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5x에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확실하게 당식 맞죠? 이렇게 적으면 당식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일단 요 표현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당식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걸 이렇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왜 이것만 당식으로 볼까라는 건데 이것 때문입니다. 쌤 생각할 때는 개수 때문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그럼 질문 들어갈게. 개수가 뭔데요? 항에서 문자수. 그렇지. 문자에 곱하여진 수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플러스라고 꼽아놓으면 x의 개수는 마이너스 5죠. 근데 뺄셈으로 빼기로 적어버리면 얘는 개수가 5가 돼요. 같은 식인데 x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5랑 마이너스 5는 분명히 다른 수잖아. 이해됐나? 그래서 플러스를 기준 삼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가 바라볼 식에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무조건 부호가 붙었는 숫자로 인식하고 붙여서 다니세요. 빼기에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예로 생각해서 문제 푸세요. 그러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알겠나? 계산할 때 요 계산을 해도 답은 나와. 근데 괜히 머리 아프게 가지 말고
통일해버려. 무조건 여러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해석하세요. 그럼 이유 설명됩니까? 자, 됐죠? 그래서 자, 요 내용들 실수할 만한 요인들 몇 개 짚어줬습니다. 그리고 다항식 보고 다항식이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말 반대로 질문했잖아요. 다항식 중에 다항식 일부 있습니다. 어떨 때 한 개일 때만 다항식이 되고 반대로 다항식 보고는 넌 무조건 다항식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런 거죠. 있잖아. 얘 있잖아. 주아가 있잖아. 얘 보고 얘는 분명히 남자 여자 중에는 여자라는 사람에 속하고 있는데 얘 보고 야 사람아 그러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건 왜냐면 사람이라는 더 큰 범위에 여자라는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복은 여자라 아니 사람이랑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건 똑같은 이치요. 이게 더 범위가 좁은 말이야. 그러면 확실하게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번에 여기에 자 차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주자면 차수는 문자가 곱하여진 개수입니다. 개수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15입니다. 그럼 다시 요거 그러면 차수가 얼마가 될까요? 2죠. 왜? x제곱은 x가 두 번 곱해졌습니다. 얘는요? 1. 차수가 1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0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거를 차수가 2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란다? 2차항. 얘는 차수가 1차라서 1차항. 얘는 상수항인데 굳이 문자 중심으로 한 차수로 표현한다면 0차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야. 근데 만약 우리가 차수로 따진다면 얘는 0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자가 없어서. 상수항은 0차항이라고 보면 되고 2차항, 1차항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수를 보고 그 항을 몇 차항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다항식인데 이렇게 지금 한 개의 다항식에 2차, 1차, 0에서 다양한 차수가 나왔잖아. 이때는 이 다항식이 몇 차냐는 질문 받는다면 이 서로 다른 차수 중에 가장 큰 게 그 다항식의 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 2, 1, 0이니까 2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몇 차식이 된다?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 차수 외우는 거야. 자, 여기 또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2차식 그랬지? 자, 그러면 5x 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7. 자, 요건 몇 차식이에요? 제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큰 것만 보면 되죠. 3차식이죠. 자, 그러면 xy 마이너스 2는 몇 차식일까요? 1차식. 1차식. 이거는 이거 몇 차식이야? 1차식. 오케이. 얘 3차식. 요 지수 1인 1차식. 틀렸습니다. 아까 니 처음에 대답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2차식. 자, 왜 2차식인지 2차식 하는 순간 알겠지? 이건 몇 차식이 설명 들어봐라. 이 답만 들어봐라. 왜? x, y 문자 두 개 곱했잖아요. 자, 여기서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아까 내가 예시를 이거 예시로 들어주고 일부러 어찌 보면 틀리라고 유도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 맞춰요? 여기 위에 있는 작은 숫자에 초점을 맞추지. 저 작은 숫자가 뭔데? 자, 우리는 저 작은 숫자를 지수라고 하잖아. 그 애들이 지수를 보고 차수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지수하고 차수를 두 개가 같은 값이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같은 값이 때가 많죠. 많은데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지수가 뭔데? 아니, 조건이 붙어있어. 같은 수나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같은 수. 예를 들어 같은 문자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2의 3제곱이잖아. 또 A와 A가 곱해지면 A 3제곱 되잖아. 이게 지수입니다. 요 자그맣게 쓰여진 수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X가 3번 지수랑 똑같이 차수랑 일치하는 케이스지만 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 지수는 1이지만 차수는 2차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2차식인데 1차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에서 이 주어진 식에 대해서 문자를 지정해 주는 경우에요. 그 지정해 준다는 게 어떤 식으로 말을 펼쳐가냐면 x에 관한 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해 버린 거예요. x에 관한 식 x-y는 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 중에 x만 문자로 보고 y는 x 앞에 곱해진 상수 즉 개수라고 봐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문자가 아니고 어떤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문자 형태 띄고 있기 때문에 값은 얼마인지 현재는 몰라도 뭔가 정해진 값이 있을 거다. 정해진 값이 다 상수라고 표현하고요. 문자는 얘만 문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면 얘는 1차예요. x에 관한 식 또는 y에 관한 식이라고 문자를 지정해버리면 그 문자만 지수를 봐야 돼요. 알겠나? 그럼 얘는 1차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자 구분 짓겠지? 일단 왜 2차가 되는지 또 어떤 조건 들어가면 1차가 되는지 구분 짓겠지? 그래서 차수 개념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아까 내가 좀 함정 몇 개 팠는 거 잘 도망댕기고 용어에 대해서 말뜻을 좀 알고 갑시다. 그 다음에 오늘 책의 저 뒷페이지에 나올 얘기긴 한데 자 동유항 자 이거는 뭐 배운 사람 둘 다 배웠겠지만 한번 얘기를 좀 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종류할 때 요 동자가 뭐다? 같다는 의미야. 동일한 종류의 항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동일한 종류라고 하는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 기준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똑같다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동유항 이걸 체크할 때. 문자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차수입니다. 얘 무조건 외우세요. 자 일단 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자 저 페이지 72페이지 가보세요. 72페이지에 보면 동유항의 계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동유항에 대한 내용 설명이 나오지.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노?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은 항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문자라는 것에 동그라미 1, 차수에 동그라미 2 명시해서 이거 두 가지 꼭 외우세요. 문자와 차수. 알겠나? 이거 두 개가 같을 때만 동유항이다. 그죠? 그 동유항을 왜 찾나 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항이 이렇게 당식으로 여러 개 항이 나올 때 동유항끼리는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딱 그것 때문에 요 동유항 연습 찾고 연습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내용,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여러분들 69쪽에 그 페이지 내용 한번 눈으로 읽고 요냥 머릿속에 좀 넣고요. 바로 필수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읽어봐 내용을. 자, 그럼 저 필수 문제 1번 같이 체크해 봅시다. 자, 괄호 1번 2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 있죠? 거기 항은 2x와 3 맞냐? 그 다음 상수항은 3. 그 다음 x의 개수는 얼마? 2 그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 괄호 2번에 항은 3y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엔 항상 마이너스를 내가 붙여서 당겨라겠대. 그래서 항은 마이너스 4분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상수항은 뭐죠?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개수 y 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3이고 y의 개수는 마이너스 4분의 1. 자, 너도 마이너스 4분의 1 알겠나? 오케이. 어떤 애들이 처음 배운 애들은 이걸 마이너스 4라고 대답 많이 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자, 바로 3번 항이 요거 한 개밖에 없네요. 요 당식에는 마이너스 6a 세제곱 그대로가 항이고, 자, 상수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면 뭐라고 적어야 돼? 아닙니다. 0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여기에 차수가 3차인 항은 있고요. 상수항이 없는데 없다라고 뭐 적는다 확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상수는 0의 모습을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0이라 켜도 뭔말인지 이해는 되죠? 자, 그래서 a 3제곱의 개수는 얼마다?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자 필수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얘는 같이 따라서 풀면서 바로 확인하면 되겠는데, 괄호 1번의 차수가 얼마? 차수가 얼마? 1. 그래서 1차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문장으로 적어야 돼요? 그렇게 좀 여기서는 요 답형식 그렇게 돼서 1차식이다 1차식이 아니다 볼게. 아니면 뭐 요건 뜻만 알면 되니까 OX로 표시하도록 갑시다. 뭐 한글 적는 큰 의미 없잖아요. 편한 대로 갑시다. 괄호 2번은 차수가 1. 그래서 1차식이다. 5. 그 다음 괄호 3번 제일 큰 차수가 2이기 때문에 얘는 차수는 2가 됩니다. 그리고 1차식이 아니다. 그래서 X. 괄호 4번 역시나 차수는 3. 1차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수 구할 때 별 어려움 없죠. 자, 그 다음에 그 2-1번에서 내가 조금 체크하고 싶은 거는, 자, 그 중 1차식 여러분 먼저 골라봅니다. 해주고 싶은 말 먼저 풀려보고 내가 할까 하는데. 2-1번 먼저 풀어봐. 다 푼 거요? 다 적어놨나? 오케이. 자, 2-1번의 정답이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기역, 디귿, 리을. 리을도 되죠. 분수지만 분모에 3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는 x 앞에 개수가 3분의 1인 1차식이 맞는데요. 여기 저 강조하고 싶은 건 미음입니다. 미음. 미음처럼 분모에 문자가 들어간 거 있죠. 이 친구는 당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차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당식에서 차수 얘기해서 몇 차식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모에 내려간 것 몇 차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걸 꼭 좀 기억하시고, 앞으로 학년 올라가면 중학교 1학년에는 1차 방정식, 뭐 1차식 요런 간다면 중3 되면 뭐 2차 방식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때 그 몇 차 방정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거. 분모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분모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리을처럼 분모에 숫자가 들어간 거를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문자가 분모 들어간 이 경우에 이것에 대한 당식은 아닌 거예요. 지금. 오케이? 몇 차식인지 안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자 70쪽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문제 3번인데 수부전네 그렇죠. 이것도 한번 배웠으니까 내용을 한번 봅시다. 3번 문제는 자 4a 곱하기 8 돼 있는데, 요거 앞에 있는 게 4a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단항식이죠. 항이 한 개짜리 숫자 곱해졌는데, 이 친구는 4a가 4 곱하기 a에 이게 곱하기 생략된 거고, 그리고 우리 다 곱하기 계산들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 있죠. 무슨 법칙 때문에? 교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숫자끼리 먼저 계산해서 문자 붙여주는 형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런 같은 방법을 한다면 괄호 2번의 답은 뭘까요? 마이너스 14b. 그렇지, 마이너스 14b. 그 다음에 괄호 3번 자 나누기인데요. 나누기 문제는 지금 여기 괄호 3번 문제처럼 나누기를 바로 할 수 있으면 뭐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분수라든가 복잡한 문자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방법도 꼭 알아놓읍시다.
다 이걸로 대부분 풀어요. 이 경우에는 안 바꾸고 되지만 대부분은 바꿔서 푸는 게 일반적. 그래서 약분해줘갖고 3x로 답을 내줘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같은 경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를 그냥 가만히 놔둔 채로 계산하기는 머리 아프죠. 왜? 분수 나누기니까. 이때는 필히 아까 얘기했던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서 계산하는 걸로 갑시다. 맞나요?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4y.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일단 쌤이 칠판 조금 지울 동안에 여러분들 3-1번을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 풀어봤냐? 자, 정답 체크해볼까? 괄호 1번 뭐지? 9a, 괄호 2번은 20b, 괄호 3번 마이너스 6x, 괄호 4번. 오케이, 둘 다 잘 풀었네요. 그 다음 자, 필수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분배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괄호의 앞이나 뒤에 곱하기 또는 나누기 표현돼 있을 때 골고루 해주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따로따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같은 경우에 4 곱하기 2x 플러스 3이니까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되는 걸 과정을 꼭 따라서 8x 플러스 12 이렇게만 해주면 끝나요. 그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면 괄호 2번은 4x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 요 감산 가능할런지 4x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10? 왜 마이너스 10이 나와? 마이너스 40인 줄 알았어요. 아 4x 이 글자 때문에 요 xx 4x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X. 그렇죠. 요 4와 4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4분의 1 계산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해서 4.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얘는 나누기인데 굳이 역수 안 취해도 되는 쉬운 숫자네. 그지? 근데 우리 실전에서 풀 때는 이렇게 쉬운 숫자 나누기 잘 없지. 그래서 나누기 항상 곱하기로 바꾸는 경우를 많이 쓰는데 얘는 그냥 따로따로 나눠줘도 답은 쉽게 나오겠다. 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참 행복할 건데 이런 문제 잘 안 나오죠. 자, 그 다음 2 마이너스 x에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한 번 더 적어 봅시다. 곱하기 자 이거 역수 취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얘를 또 골고루 곱하자. 마이너스 6 플러스 3x인데 요거를 우리가 식 정리할 때면 이대로 놔둬도 큰 상관이 없지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면 얘는 3x 마이너스 6으로 정리를 하자.
그죠? 여기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 뭐 문제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네요. 일단 그 밑에 그 70쪽에 4-1번부터 71쪽까지 조금 문제 푸는 시간 좀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동량 계산하고 식 계산하는 거 일단 설명 마무리 할게요. 아시겠죠? 그럼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제 좀 푸세요. 자, 지금 문제 풀어봅니다. 오케이. 일단 보니까 대부분 다뭐 빨리빨리 잘 풀고 있네. 요거 저 개인적으로 자 보니까 좀 따로 내 채점을 좀 시키고 가서 여기 내용 보고 다 배웠어. 준영이도 했는데 다시 일단 채점해 보시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조금만 식혔다가 뒷진도 내용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푹 좀 잘 씻나? 일단 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배운 터라서 좀 쉽게 진행되기는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앞쪽에 계산 부분은 다 넘기고, 자 72쪽에 이제 동영 먼저 확인만 하고 나면 이제 뭐 계산은 다 끝이 난 거예요. 뒤에 좀 복잡한 거 바로 있는 거 요런 것만 좀 같이 몇 개만 연습하면 연습하는 걸로 과제를 넘겨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72쪽에 동유항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서 아까 동유항은 설명을 했고요. 거기 개념하기 보면 그 6x 플러스 2x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를 계산할 때 체크할 건 이거 두 개 동유항인 거 알아,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이 친구가 자 6 곱하기 x에 2 곱하기 x라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x라고 하는 같은 수가 곱해졌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맞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8x로 계산하면 되고,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를 6x 마이너스 2x가 돼 있으니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앞에 개수 먼저 계산하고 4x란 답을 얻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개념 확인에서는 이거 직사각형 그림을 이용을 해서 왜 이런 계산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거야. 거기 보면 여기에는 이 주제는 자 이런 거지. 가로의 길이가 6과 2가 되고 요 높이가 x가 되는 경우, 요 왼쪽에 있는 사각형 넓이는 6x고 여기에 있는 건 2x가 되는데, 이걸 두 개 합쳐라고 했더니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 긴 직사각형의 넓이가 요 작은 것도 합친 것과 같잖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6하고 2를 합친 게 가로의 길이가 되더라. 그래서 합쳐놓고 x 곱한 거랑 면적 같더라. 이렇게 설명한 거고, 괄호 2번은 뺄셈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동요항 찾아서 분배 법칙으로 개수만 계산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 필수 문제 5번에
동량끼리 짝지은 거 찾으라고 돼 있지. 맞지? 한번 너네가 찾은 답이 몇 번인지 한번 불러볼까? 몇 번이야? 2번이죠. 혹시나 애들에 따라서 3번을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친구는 자 문자는 분명히 두 개 똑같아요. x제곱에 y, xy의 제곱으로 두 개가 문자는 똑같지만 지수가 동일한 문자의 동일한 지수로 와야 같은 차수로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차수로 따지면 얘 3차고 얘 3차잖아. 차수 같고 문자 똑같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문자에 동일한 지수가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해 주면 돼요. 그 동량 찾는 거는 이제 우리 계산을 위해서니까. 자, 그러면 필수 문제 6번 한번 볼까요? 자, 괄호 1, 2번은 너무 쉽네요. 자, 괄호 1번 2a 플러스 4a니까 얼마가 된다? 6a. 괄호 2번은 7x 마이너스 2x니까 5x. 다 됐네요. 그 다음 괄호 3번 같은 경우에 2y 마이너스 2분의 5y 플러스 y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친구는 우리 그냥 앞에 있는 개수들만 떼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얼마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냥 2분의 1이죠. 2 더하기 1 3이니까 2분의 6 빼기 2분의 1이어서 그냥 2분의 1이지. 너 왜 자꾸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혹시? 혹시 어떤 계산한 거? 어때? 네 혹시 이 계산 중에 어떤 계산한 거? 아, 너 혹시 이거 0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1이야. 맞지? 그러니까 2분의 1 맞나? 준영이 맞나? 뭐 반응이 없어. 2분의 1 맞아? 야, 이 사람 지금 말 안 한다, 제가. 맞나? 상당히 귀찮았는데. 자, 그 다음 바로 4번 내용을 봅시다. 4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 플러스 8. 그래서 4b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과 8. 자, 동량끼리 짝을 지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4 빼기 2에서 2b 마이너스 1 더하기 8에서 플러스 7 되죠? 혹시나 어떤 애들 내가 그때 강조했는데 요거 빼놓고 1 더하기 8에가 마이너스 9라고 답정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실수하지 말아요.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 있죠? 마이너스 9 붙여서 하나의 숫자로 꼭 봐라. 놓치지 말고. 그러면 됐죠? 자, 그럼 우리 73쪽에 여기 몇 개 문제 연습하고 같이 몇 개만 좀 풀고 여러분이 과제로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필수 문제 7번 같은 경우에 괄호를 그냥 풀면 되는데, 자, 이거 혹시나 좀 일부 제대로 못 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개인적으로 이거 문제 풀이 쉽다 하는 사람은 개인으로 쭉 진행시키세요. 문제 푸시고 난 설명을 위해서 조금만 옆에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괄호를 없애라고 하면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곱하기 해서 없앨 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1이 곱해진 거라서 그냥 곱기는 형태로 가면 됩니다. 얘도 앞에 플러스가 있고 하니 그냥 그대로 2x-5로. 그 다음 동량 정리 끝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괄호 이거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벗기는 거는 좋고, 자, 뒤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얘도 골고루 하는 걸로 생각합시다. 이거 어떤 선생님이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 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거나 플러스가 있으면 그냥 벗기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 반대로 해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쌤은 이제 그 설명보다는 그냥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하고 그걸 골고루 곱해주는 걸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숫자가 1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수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골고루 곱하라고 하면 그 구분 없이 다 하면 되고 얘를 따로 형식적으로 부호를 놔둬라 반대로 해라 그러면 얘만 따로 형식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보단 그냥 곱하기로 셈은 설명하겠습니다. 뭐 뭔지 알겠나?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항상 항이 여러 개 나오면 우리 뭘 찾아? 동류항만 찾습니다. 7a 마이너스 8a로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8 됐죠? 자, 그 다음 바로 3번. 자, 이제 괄호 푸는 앞에 숫자가 나오잖아. 내가 아까 설명해 준 그 그냥 간단한 원칙 그냥 골고루만 곱하면 된다. 이제 그럼 잠깐만 봅시다. 자, 마이너스 8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자, 괄호 벗기면서 요 부호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요렇게 바로 바꿀 수 있겠나? 쫓아왔어? 준영이 거기 갸뚱한 혹시 헷갈리는 부분 있나? 괜찮아? 자, 그러면 자, 준영이 그러면 동양 찾아서 계산해 볼래? 불러볼래? 응. 13 플러스 오케이. 됐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4번으로 넘기겠습니다. a 플러스 6에 더하기 10에 5분의 3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딱 앞에 거 그냥 그대로 괄호 벗기시고 또 골고루 곱하면 자 10에다가 5분의 3 곱하면 6a에 마이너스 20 요거 금방 되겠네. 그러면 7a에 마이너스 14. 자, 괄호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막 놓고 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뭐 7-1번은 동일한 형태라서 괜찮고 7-2번에 괄호 2번 조금 복잡하니까 같이 한번 도와줄 건데요. 여러분 내가 강조하지만 뭐 지금 주하는 연습장기 활용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고 준영아 진짜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수식은 절대로 막 끄적거리고 뭐 식 없이 풀면 무조건 실수 나온다. 그래서 생각하고 식을 내가 왜 정수리수 계산할 때도 했지만 무조건 식은 어떻게 적으라고? 윗줄 그대로 뺏겨서 적는 걸로 간다고 생각을 해라. 알겠냐? 그래서 자 내용 한번 따라서 메모해놔봐라. 식 풀이하는 걸 따라와.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등호는 앞에 적으시고 등호를 가지런히 내려갈 겁니다. 원칙 위에 줄 그대로 뺏겨 적는데 여러분은 뭐만 따져라? 뭐부터 계산할지부터 결정지고 걔만 정해요. 지금은 보니까 소중대 괄호가 있죠. 안에 거 먼저 처리하는데 요 자체는 할 게 없고 요 마이너스 곱해서 소괄로 없애버리자. 자, 그러면 위에 거 그대로 뺏겨 적고 그러면 소괄호가 없어지니까 요 괄호 레벨이 한 개씩 낮추어지겠죠. 요거 6b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계산할 건 요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더 계산할 거 있나 없나? 아, 요거 3b네요. 그러면 요거 동량 정리할 거 있네. 맞지? 맞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적을게요. 야, 요걸 안 적고 갈 사람 요 밑에다가 자그맣게요 적어줘도 되고 그건 자기 선택인데 일단 나는 요거 보여줘야 되니까 그대로 깔끔하게 한 줄 더 적을게요. 여기서 동량 정리하면 3b 마이너스 a로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또 요 괄호를 풀 거니까 한 번 더 적으시고 마이너스 하고 난 다음 안에 괄호 없어질 거니까 얘 소괄호로 줄어들고 여기에 그냥 그대로 그러면 답에 자 이대로 적고 요 알맹이 한 번 더 정리할게요. a 플러스 3b 자 동량 정리 잘 되고 있죠? 그러면 괄호를 풀어라. 뭐? 질문 있는데 그 어. 첫 번째 제일 위에 원래 식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왜 3b가 마이너스 3b가 돼?
요 마이너스 곱했잖아. 음. 바로 풀었자. 그럼 이해되니? 맞지? 이런 방식 아는데도 빼먹지?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마무리하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b 이렇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설명해 줘야 될 거, 요거는 설명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필수 문제 8번에 괄호 2번, 여기서 애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 괄호 2번 요거 별도한개 쳐놓으시고요. 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계산 실수가 딱 나오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마이너스에 여기 마이너스 이것 때문에 자꾸 얻어 걸려요. 실수가 나옵니다.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은요, 분모가 다른 두 분수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뺄셈이잖아.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이나 뺄셈은 우리가 뭘 해줘야 되죠? 그렇죠. 통분이란 걸 해줘야 되지. 통분. 맞죠? 자, 통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해줘야 되지? 분모를 20으로 적으면 되겠네. 맞죠? 근데 이제 요 따로따로 적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요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어차피 통분이니까 분모 하나로 적어버리시고 분자에 곱을 해주는데 항상 여러분은 요때 괄호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부호 실수 안 할 겁니다. 이게 포인트.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돼? 4 곱해야 되죠. 4a-28 하시고 여기다가 5를 곱하는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곱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5a 하고 보통 내가 실수한다 하는 애들이 이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잘하는데 뒤에 거를 이걸 안 붙이고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20이라고 적는 애가 많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하라고. 요 부호를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라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실수 많이 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자꾸 이걸 틀려요, 부호를. 아시겠나?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꼭 필히 챙겨라. 20분에 자 정리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11a 마이너스 8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닌데 이 단원의 답을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교재마다 따로따로 분리를 시켰어요. 쌤이 이걸 갖다가 하트 신봉이라고 해요. 꼭 하트처럼 생겼잖아. 맞죠? 쪼개입니다. 마이너스 20분의 11a에 20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5분의 2 이렇게 쪼개서 적으면 됩니다. 했나요? 요것만 조심해 주면 돼. 뭐 풀어주는 김에 하나만 더 풀어줄까? 요 문제 형태 별건 없지만 많이 나오는 건데요. 74쪽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초등학교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왔죠? 뭐 어떻게 계산하려고 했는데 잘못 계산했다. 맞지? 애들 이런 문제 보고 내한테 항의하더라. 이거 왜 문제 잘못 봐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고 그러는데 문제 그런 문제예요. 어떤 다항식을 우리가 네모라고 두고 어떤 다항식에 2x-9를 더해야 할 것을 뺐다. 2x-9를 뺐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맞습니까? 2x-9 뺐다고 하고 이것이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되었다. 자, 식이 맞습니까? 아니, 왜 틀렸지? 이렇게 관로. 그렇죠. 요거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준영아, 이거 뭐가 잘못된지 알아? 내가 말대로 2x 빼기 9를 뺐잖아. 뭐가 잘못됐어? 괄호가 필요합니다. 뒤에 게 부호가 바뀌어요. 괄호 있고 부호에 따라서. 뭔 말인지 알겠나? 2x-9 전체를 뺀 것이기 때문에
괄호 없이 그냥 마이너스 2x 빼기 우주 그러면 부호가 바뀝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항상 그래서 식 적을 때 괄호를 표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꼼꼼하게 살피세요. 알겠죠? 이것 때문에 다 틀리고 혹시 여러분 정답 틀렸다면 이 부분에 에러가 있는지 아닌지 꼭 체크하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어떤 수를 구해야 되는 거냐? 맞지? 어떤 방식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죠? 거꾸로 풀기로 여기다가 이 빨간 괄호를 뺐더니 이게 나왔으니까 이 결과값에 이 빨간 괄호 값을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죠? 오케이. 이거 정리해주면 x-2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마지막은 바르게 계산하라 그랬으니 이 x-2에다가 2x-9를 합쳐라. 자, 합칠 때는 괄호가 없어도 상관없죠. 앞에 더해주는 거는 괄호가 있으나 없으나 결과 같아요. 뺄셈 할 때 특히 조심해 주시고 더하기도 안전하게 적어주고 머릿속에 정리하되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고. 이해됐나?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3x-11이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아직 시간 남았어. 문제 풀면 돼. 자, 보여가 이렇게 설명 여기까지야.